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목이 좀 잠겼습니다. 어제도 영상을 보니까 제가 기침도 하고 뭐 코도 훌쩍거리고 그러는데 뭐 일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조금 뭐 건강 상태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술 거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술 거르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말이 길어지니까 체주라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주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는데 뭐 켈체 내지는 뭐 거르다 뭐 소위 말하면은 뭐 수집하다 이런 체자인데 체주 체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체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술을 만든 이후에 걸러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체주는 우리나라 주세법에서도 요구하는 바가 있고 식약처에서도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맞추기까지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술을 제조해서 유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가장 힘든 게 체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대규모화된 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회사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소규모 주류업자, 지역 특산주, 그 다음에 소규모 제조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 체주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알코올 도수를 만들어낸 이후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내지는 면허를 받았을 때 자기가 신청한 부분에 알코올 도수를 맞추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체주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는 현대 시설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각자가 생각하는 바대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지만은 일단 전통 방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방식은 말 그대로 술독의 용수 예를 들어서 술이 이만큼 보였다고 했을 때 용수라는 거 뭐냐면 대나무 흔히 이제 우리 전통주에서는 대나무를 많이 썼는데 홍천의 그 산사원 같은 데 가면은 그 많은 자료와 많은 그 술에 대한 기구 도구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갖춰져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시면은 아마 한 번 정도는 가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게 용수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스테인리스로 만든 것도 있고 뭐 대나무 발로 만들어서 판매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 용수는 지게미와 술이 혼입된 상태에서 술 발효가 완성 이후에 이 용수를 질러 넣어서 맑은 술이 고이면 여기서 떠내서 이것을 약주 혹은 청주라는 말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우리나라 말인 일본 말이 아닙니다. 떠내서 약주와 청주로 거르는데 그 국세청 기준은 탁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걸러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못 맞추게 되면 불합격 판정이 나오고 제조 면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주 부분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약주를 떠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약주를 별도로 떠내는 게 아니라 이 술 자체를 포나 주대에서 걸러가지고 탁주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약주는
만들어진 술독 안에 용수를 넣어서 용수를 넣게 되면 이 부분은 맑은 술이 보이겠죠. 이 부분은 이 부분 맑은 술을 걸러내는 게 약주고 이 약주를 다시 가라앉힌다든지 하우징 영화기를 통과해서 탁도가 맑음 정도까지 나왔을 때 이거를 약주로 분류를 합니다. 약주로 분류를 하고 탁주라는 것은 이 맑은 술을 떠내기 전에 이 술 지기미와 술 자체를 걸러서 포라든지 뭐 주대라든지 이쪽에 아니면 앞찾기라든지 아니면 탈수기를 통과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탁주입니다. 이 약주와 탁주는 말씀드린 바대로 국세청 기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요 상황 이후에 뭐가 돼야 되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가수를 해서 퍼센테이지를 맞춥니다. 알코올 도수를 맞춥니다. 그냥 가양주를 빚어서 뭐 취미생활로 내가 집에서 술을 빚어서 먹겠다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은 제조 이후에 술을 가르고 약주와 탁주를 가르고 가수를 해서 퍼센테이지를 맞춰야 국세청 기준에 의해서 또 식약처 기준에 의해서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주류 면허를 받고 그 다음에 제조 면허를 받고 식약처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간략한 방법인데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은 추후에 또 추가적인 설명이 있겠지만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술이 생산이 된다 이렇게만 알아주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사를 쓸까 하다가 주류 면허를 약주 탁주 면허를 제 스스로 혼자 다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기까지는 보통 8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8개월 이후에도 뭐 식약처 국세청 문제, 그 다음에 지방청 문제까지 하면은 한 21가지 정도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한 번 정도 행정사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은 본인이 스스로 서류를 만들고 또 관할청과 통화하고 교류하면서 직접 면허를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법 제도라든지 또 각 행정센터에서 요구하는 거, 또 전체적인 주류에 대한 체계를 습득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체주라는 것은 과거에 했던 전통적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면은 신설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제 지역 특산주를 빚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설비를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약주를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술이 일반적으로는 발효가 끝난 이후에는 바로 이 술이라고 봤을 때 3분의 2는 지게미가 가라앉습니다. 지게미가 가라앉고 3분의 1은 맑은 술이 위에 보입니다. 이게 약 3분의 1이고 요게 약 3분의 2 정도가, 소위 말하면 약주가 3분의 1, 탁주가 3분의 2 정도 보이는데, 말씀드린 대로 탁주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약주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탁도가, 맑음의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위적으로 술을 용수를 박아서 약주를 떠낸 요 술 자체는 사실은 뭐 전분질이라든지 효모가 사멸한 찌꺼기, 효소 성분, 기타 부재료에 대한 그 슬러지라고 하죠. 슬러지가 굉장히 많아서 탁한 상태입니다. 이 탁한 상태를 가라앉혀서 그 요구되는 약주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요 가라앉히는 과정은 뭐 술을 여러 번 용수를 떠내서 항아리에 넣어놓고 가라앉으면 다시 위에 맑은 술을 또 떠내서 가라앉히고 한 번 더 떠내서 가라앉히고 하다 보면은, 제가 그 숙성 과정에서도 2 내지 3% 정도 알코올 소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알코올이 추가적으로 더 소실이 됩니다. 손실이 되기 때문에 18도를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약주가 최종적으로 맑음의 정도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맑음의 정도까지 맞추는 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5% 정도까지도 알코올이 손실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약주, 용수라든지 위에 맑은 술을 떠낸 이 첫 번째 약주, 이게 첫 번째 약주가 되겠죠. 약주에서 제품의 약주까지, 이거 제품이라고 되겠죠. 제품이 되기까지 요 과정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양주장을 가봤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면포에 지게미라든지 약주를 넣고 여러 번 가라앉히고 걸르고 하는 과정은 보지 못했지만은,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알코올이 이렇게 소실되면은 실질적으로 18%를 만들기도 힘들지만은, 사실적으로 뭐 15도나 14도로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약주, 1차로 떠낸 약주 이후에 제품이 되기까지 약주 요 과정은, 저 같은 경우는 하우징 여과기를 쓰고 있습니다. 1차는 보통 5마이크론, 2차 필터는 뭐 1마이크론 정도 써서 2차 여과까지 거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 번 윗수를 떠내서 약주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기보다는 하우징 여과기 1차, 2차 여과를 거친 이후에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한 열흘 정도가 되면 위에 맑은 술이,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맑은 술이 뜹니다. 그때 체주를 해서 병입을 하는 과정, 그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체주 과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조를 해서 유통 과정까지 가시는 소규모 양조장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법적으로 탁주 같은 경우는 로스율을 3에서 5%밖에 안 줍니다. 3에서 5%밖에 안 주고, 탁주가 그렇습니다. 탁주 그렇고, 약주 같은 경우는 7에서 8%밖에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수라는 개념, 술을 만들어서 알코올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물을 타서 가수를 해서 알코올 도수를 맞춰야 되는데, 이 가수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정 로스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탁주는 오케이입니다. 탁주는 오케이. 가능하고, 가수를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가능하고 오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주만큼은 법정 로스 이상으로 로스가 발생한다. 사실 저 같은 경우 국세청과 여러 번 통화하고 서로 실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써낸 그 책자를 복사터서 보내기도 하고, 거의 한 달 반에 걸쳐서 받아낸 게 15.37%의 로스다, 이렇게 이제 저는 받아냈습니다. 그런 대부분은 7%, 8% 선에서 약주의 로스율을
인정받습니다. 서류상으로. 또 그게 세무 신고할 때라든지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그 로스율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제조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법정 로스라는 이 자체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국세청 주류지원센터 제주도에 있죠. 거기에 담당자들과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법 제도를 고치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은 제대로 제조해서 원하는 양이 나왔을 때 정상적인 제품이 될 수 있는데 한참 밑도는 양이 나온다면은 사실은 가성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제가 추후 나중에 제가 주류 면허를 받는 전체 과정을 한번 브리핑을 할까 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주류 면허를 받는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내가 한번 술 제조를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국세청 주류지원센터에 주류 면허 지원센터입니다. 센터에 그 자료집을 보시면은 완벽하고 세세하게 법에서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거 플러스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거 일부, 그 다음에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자료집을 본 이후에 식약처의 주류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본인 스스로가 면허를 받기까지 절차가 나오고 쉽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술에 대한 모든 게 이쪽에 그 책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 규정집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물론 한 책자입니다. 한 책자인데 명확하고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꼭 한번 참고로 보시고 혹시나 제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료집까지도 완벽하게 탐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체주라는 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여기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특히 로스 부분은 뭐 단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은 우리가 18% 술을 만들기까지도 힘드는데 가수는 더더군다나 할 수가 없습니다. 18도의 제품으로 팔기까지는 17.5도에서 19도 사이에 알코올 도수를 맞춰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누룩만 가지고 하는데 정제수라든지 뭐 계량 누룩이라든지 효소, 효모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더라도 18%는 만들기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법정 로스를 7%, 8%를 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분, 쌀이죠. 쌀이 저 같은 경우는 찹쌀이 그 40kg 들어갑니다. 40kg에 맵쌀 또한 10여 kg 들어갑니다. 55kg 정도가 쌀이 들어갑니다. 그 쌀이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수분율을 빼고 나더라도 35kg 정도가 전분질이고 부산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요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증자, 고두밥을 찌게 되면 25%의 물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조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수분을 다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수분이 갖춰져 있게 돼 있고, 최소한 재래 방식, 고래 방식으로 약주, 청주를 떠내시는 분들은 30% 이상의 로스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법정 로스는 7, 8%밖에 안 된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하고 해서 15.38%까지도 이제 얻어냈지만은, 이 약주, 청주는 정말로 힘든 부분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발효기를 전부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효기 1, 발효기 2, 발효기 3 탁주, 발효기 1, 발효기 2, 발효기 3 약주. 약주는 약주대로 빚어야 되고 탁주는 탁주대로 빚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탁주를 빚은 후에 맑은 술을 떠내서 약주로 전용해도 안 되고, 또 약주기에서 발효한 술을 탁주로 전용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체적인 로스 부분에 대해서는 술 제조하시는 분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빚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 부분, 법적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면허를 처음 스타트해서 마지막 식약처까지 전 과정, 또 지방행정처까지 전 과정을 제가 브리핑을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1차적으로 약주와 탁주는 이렇게 걸른다 보시고,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것은 그 업체 내지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막걸리, 농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번 약주가 있고 2번 탁주가 있다면 3번이 뭐가 있을까요? 지게미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뭐 지게미는 로스고 버려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약주는 걸러서 맑은 술을 떠내서 가라앉혀서 제품이 될 수 있는 탁도가 깨끗한 약주를 만드는 거고, 탁주 같은 경우는 전체를 희석해서 짜내서 만들 수 있는 탁주고, 이 지게미, 이 농주라고 하죠, 보통 지게미. 이걸 농주라고도 하고 뭐 얘기 나오는데, 막걸리라는 표현은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막 거르다, 막 걸어서 먹는다, 주물러서 먹는다 이런 뜻인데, 다 걸른 위에 남는 게 지게미인데, 요 지게미가 뭐냐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일단 18도 정도의 그 술을 빚었다면은, 전통주를 빚었다면은 이 지게미에도 수분만큼은 지게미, 순수 지게미 외에 수분만큼은 알코올成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을 약간 어느 정도 거르냐는 사실은 상황에 따라 틀려지겠지만은 이 지게미에다 물을 약간 타서, 그때는 정말로 그 포나 주대에 넣어가지고 짜내고 흔들어 가지고 나오는 술이 지게미로 만든 술이고, 요게 비로소 뭐냐면은 저는 막걸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막걸리는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술 분류로 체조하는 데 있어서 분류는 약주와 탁주와 막걸리. 왜 그러냐면은 이 막걸리는 실적으로, 약주는 고급 양반들, 한양에 사는 양반들, 예를 들어 가지고 탁주는 지방의 부호들, 지게미는 사실은 그 농민들이 마신 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지게미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물을 타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었다. 그래서 체주는 이렇게 세 가지: 약주, 탁주, 지게미. 지게미는 버리지 않고 일부의 물을 타서 막걸리로 걸러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정 세세한 부분은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과정, 어느 정도를 거쳐서 술을 체주를 하든 그 부분은 술을 빚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맞추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뭐 얘기해본들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전통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 말씀을 안 드리고, 요 정도까지가 체주다. 근데 체주에 있어서는 지방청, 관할청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실제로 술을 빚었을 때의 그 상황은 많이 틀리고, 특히 로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법적인 제도까지도 고쳐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특히 저도수의 술을 만들었을 때는 노수율이 맞습니다. 맞지만은 고순도의 술을 빚었을 때, 고순도 알코올을 빚었을 때는, 그때는 절대적으로 법적 로스율을 지켜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체주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제품이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위생적이어야 된다는 거. 뭐 주대나 면포에 넣고 면포에 절대적으로 안 걸러집니다. 이 술을 거를 때는 제가 사용하는 거, 제가 옛날에 이제 실험을 하고 술을 빚을 때는 뭐 어떻게 했냐면은, 참고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 용도로 쓴다든지 시아 주머니라고 하죠. 샤 내지 시아 주머니라고 하는데, 이 자체는 뭐냐면 폴리프로필렌입니다.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자체는 발수성이 있어가지고 물이 절대로 흡수될 수가 없어요. 또 염색 자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백포를 가지고 재직을 한 이후에 여러 용도로 쓰고 있는데, 또 인체에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래서 면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밀집도에 따라서 또 원사, 양의 굵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 50호, 50방이라고도 합니다. 50방, 50호 정도의 그 시야 주머니에서 1차 거르고, 2차는 120번 시야 주머니, 시야 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걸러주면은 아주 곱고 깨끗하게, 예를 들어서 누룩에 있던 뭐 불순물이라든지 누룩 껍질, 뭐 볏짚 같은 게 전혀 없이 아주 맑고 순수한 지게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야 주머니를 1차 거르고 2차 거르고, 저 같은 경우는 50번에서 1차 거르고 2차는 120번에서 고릅니다. 120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르기 때문에 한 번 걸러주면은 맑은 지게미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2차 거르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예를 들어 100리터를 담는다 하면은 한 1, 2kg 정도의 지게미밖에 안 나왔습니다. 120번 그 시야 주머니에서, 포에서. 그래서 폴리프로필렌, PP라고 하죠. PP. 폴리프로필렌의 샤 또는 시야 주머니라고 보통 영어 표현입니다. 요거를 1차는 50번 한번 거른 다음에 2차는 100 내지 120번 여기서 거르게 되면은 수월하게 걸릴 수 있다. 사실 면 주머니에서 이 주대 같은 경우 대부분 면으로 되어 있는데, 직물의 밀집도를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원단은 없습니다. 대신에 실의 굵기, 얀의 굵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엉성할 뿐이지, 이 면포에 선다는 것은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면포를 술 한번 걸르고서 아무리 빨아서 말려놔도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PP는 발수성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빨 때도 편하고 말릴 때도 편하고 냄새도 안 납니다. 또 하나는 환경 친화적이고 사람한테 유해한 게 없기 때문에 시야 주머니, 면포, PP를 꼭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술 발효 후에 숙성이 한번 있었고 체주 후에 숙성이 있습니다. 그 숙성과 저장, 보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